3월 12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먼저 그럼 미증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네네.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이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게 네.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했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시장은 배드뉴스가 굿뉴스고 지금 현재는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과거에도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고용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 한 100만 건, 뭐 200만 건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한 20만 건, 28만 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테이퍼링 또 그걸로 인한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사그라지면서 일단 시장은 좀 안정감을 찾았거든요. 일단 이걸로 일단 시간은 조금 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예상이 맞았고요. 이제 시장은 자꾸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이제 더 그 부분들을 예상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연준에서 예상하는 그 스케줄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 연준이 가장 잘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하는 말을 좀 잘 듣고 이제 투자자들은 그거를 좀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장의 흐름으로 몇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 미국의 어떤 그런 주가 흐름보다 이제 신흥국들의 어떤 자금들이 먼저 빠져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표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미국 증시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우리나라 증시는 왜 빠지는지 모르게 먼저 빠졌거든요. 특히 네. 이제 코스닥 주식들이 먼저 급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좀 데미지를 입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그 테이퍼링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서 오늘 좀 반등이 세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좀 상승력이 좀 더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미국 주식도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미국 주식들 중에서 이제 스펙과 관련된 스펙주들, 신규 상장주들, 뭐 성장성을 이렇게 예전에 부각받았던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많이 이제 편입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번 이제 조정장에서 가장 크게 좀 데미지를 많이 입었고 되게 민감하게 크게 하락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는 이슈가 아니라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이번에 좀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그 시장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고 다음번 하락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신 다음에 이번 반등장에서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번 그 테이퍼링을 우려하는 장에서도 상승했던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자재 관련주, 뭐 알코아라든지 아니면 엑슨모빌, 뭐 그런 어떤 뭐 킨더모건, 뭐 이런 어떤 그 에너지 관련주하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이제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네.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했지만 다우존스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빠졌어요. 지금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우존스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치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겼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다우존스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큰 대형주들, 금리가 인상됐을 때 조금 자금 부담이 적은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흐름이 약하죠. 네. 마찬가지 반도체 지수도 지금 흐름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나스닥 이런 어떤 기술주 종목들이 나중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롱숏 전략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주식을 다 팔 수 없으니까
다우존스 ETF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번에 조정이 나오면 네.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우존스 편입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제 실제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다 좋아지는 측면인데 왜 주식이 하락하냐라는 부분에서 그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이 시장은 지금 테이퍼링이나 이 금리 인상 이런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더 민감하다. 물론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 주식은 또 갈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식은 또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큰 두 가지의 어떤 조정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뭐 다 맞고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시장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갈 길은 좀 더 남았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굉장히 좋고 실적들도 다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눌려있던 어떤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게 점차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지금 백화점이고 뭐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여행을 못 가는 그런 대신에 국내에서 돈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주위에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지금 뭐 어떤 간편식품부터 시작해서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죠. 네. 다 오르고 있고 골프장의 어떤 그린피나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의 어떤 물가가 지금 좀 소비되는 어떤 부분에서 좀 억눌려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좀 괜찮아지면 좀 폭발하지 않을까 내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경기는 아마 좀 호황으로 갈 거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런 어떤 주가의 움직임은 그런 경기랑 같이 움직이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의 어떤 조정을 좀 피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그 달러의 흐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달러 유로의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FX 마진에 달러 유로예요. 그러니까 유로 달러죠. 유로 달러.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두 가지의 큰 양봉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달러가 약해졌어요. 하루 전부터. 그리고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날 이 약해지는 흐름에서 고용 지표 발표가 나오고서 급등했죠. 이 장대 양봉 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 고용 지표가 그 발표되고 이렇게 미리 어떤 일정을 알고 있을 때 이제 미리 올랐어요. 이렇게 달러가. 그러니까 유로가 미리 올랐죠. 유로가 미리 올라서 달러가 약해질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 달러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테이퍼링을 할 때 이제 그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뭐 CPI 지수가 그러니까 그 물가 지수 지금 이제 고용 지표 다음에 중요한 건 물가 지수들이잖아요. 근데 그 물가 지수들이 발표될 때 이 달러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달러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감을 찾았고 또한 구리 가격이라든지 지금 이쪽 옆에 보이시는 지금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곡물 가격들도 지금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어떤 구리 가격 그리고 뭐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은 전혀 빠지지 않았다. 유가 이런 것도 크게 조정받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좋아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테이퍼링은 그냥 미뤄진 거지 없어지는 이슈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고용지표에 오히려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면서 호재로 인식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흐름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점 사항들도 짚어주셨습니다. 달러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이번 주에 물가지수 발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테이퍼링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고용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미뤄진 것 뿐이잖아요. 네네네.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네. 그 테이퍼링을 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라는 걸 사실 예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먼저 올 거예요, 주가의 조정은.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 이제 주가는 이미 빠져 있는 상태에서 테이퍼링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거고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랠리를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빠지고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테이퍼링이 언제 시장에 얘기가 나올 거고 언제 스케줄이 나올 거냐. 그 스케줄이 나오는 그 당시부터 한 달 정도가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미리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그 시장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경험상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시장을 보면서 같이 좀 보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5월은 일단 좀 무난한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 오늘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 코스피가 지금 또 3,200 얼마에 또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고점에 올라와 있다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럴 필요는 없다. 일단은 그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좀 살아났고 그거에 대한 신호로 오늘 이제 먼저 빠졌던 신흥국 증시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과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직 상승력이 좀 더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6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계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월 15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6월 달이 되면 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경계감이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나오는 지표들이 그런 거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조금 잘 탈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주가가 올라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안들, 그러니까 뭐 중소형 기술주, 뭐 미국 증시의 뭐 스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닥 종목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하면서 좀 그 나중에 상황을 좀 대비를 하고 포트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힌트를 줬지 않냐. 그러면 그 시장에서 분위기를 알려줬으니까 그 시장의 흐름에 잘 맞춰서 발맞춰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시장은 좀 시간을 벌어줬으니까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무리 없이 좀 대응을 하되 다음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올 때 그때 이슈가 나와도 또 테이퍼링이 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이랑 또 비슷하겠죠. 진행될 듯 하면서 얘기가 나올 듯 한데 또 얘기가 안 나오면서 시장은 살아나고 또 조정을 받다가 또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기존에도 있었던 어떤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런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스케줄이 나오려면 사실 한 최소 9월은 가야 돼요. 근데 9월 때까지 주가가 안 빠지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주가는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또 그런 불안감 뭐 또 옐런이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먼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과연 옐런이 그냥 그 연준 의장도 했었고 지금 재무장관인데 그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실수로 얘기를 했을까? 그게 실언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그 적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럼 시장은 좀 빠지고 또 다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를 인상할 때의 상황 그리고 테이퍼링을 할 때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계속 연습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걸 오히려 개인들은 반대로 이번에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맞는 거거든요. 양치기 소년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그런 훈련을 아직까지 하는 시기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시장의 그런 흐름들을 좀 잘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6월 중순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반등장에서는 나중에 테이퍼링에 대한 대비로 종목들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시장을 분석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전문가님. 미증 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매 시간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어떤 코인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일반 분들이 많이 하시는 리플이고요. 리플. 네. 리플이 좀 이제 금액이 좀 싸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리플이 도대체 이제 뭔지를 알고 하시는 이제 그 가상화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게임처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주식처럼 뭐 공부할 게 딱히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되게 쉽게 접근하시고 매매하기가 쉽다 보니까 이제 쉽게 하시는데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이라서 좀 뭔지 알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화면 보여주시면 비트코인의 상황은 지금 그냥 보합이에요. 지금은 딱히 오를 만한 이유도 없고 내릴 만한 이유도 없다. 그냥 제자리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지금 한 7천만 원 선 수준에서 지금 이제 조금 그냥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과연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밑으로 꺾일까? 근데 이게 차트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의 차트만 봐도 그 다음 그림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그냥 막연하게 봤을 때는 이건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오른쪽 어깨가 있고 왼쪽 어깨가 있고 지금 오른쪽 어깨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머리가 보이고 그럼 이게 다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위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모양은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약간 천장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좀 가상화폐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더리움이 사실 좀 셀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도 진짜 셌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셀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이게 그 비트코인이 나중에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 이더리움도 같이 조정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나서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잡자.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약간 그런 스프레드가 줄어들 것 같다. 이제 시장에서 좀 이더리움을 주목할 것 같다라고 약간 시장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좀 보여졌었는데 역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리플을 오늘 소개해드릴 리플을 보면 리플은 조금 약간 얘가 리플이 리소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리플의 또소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리플이 워낙에 이제 급등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리플이 예전에는 시가총액 3위 이제 3대 가상화폐였죠.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리플. 근데 이 리플은 그 채굴형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이게 비채굴형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이제 총 발행 수량이 1,000억 개로 이제 딱 정해져 있고 이 회사에서 이걸 발행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제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은행 간의 그런 이체 서비스를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됐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체를 하고 딴 나라의 은행으로 서로 이체하고 이렇게 할 때 좀 편리하게 하고 수수료를 싸게 하고 이런 부분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지금 리플랩스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가끔씩 이제 물량을 풀어요. 지금 현재는 시장에 400억 개만 지금 거래 중에 있고요. 600억 개는 지금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락업이 해제되면서 물량이 풀릴 때마다 급등락을 계속 하는 거예요. 리플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이게 왜 소송이 걸려 있냐면 네. 이게 비채굴형 암호화폐다 보니까 이건 채굴형 암호화폐가 아니라 비채굴형 그냥 이미 발행돼 있는 걸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주식과 비슷하다. 니네 이거 왜 신고 안 하고 있냐? 이게 지금 유통하고 이제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리플 운영자한테 소송을 건 거거든요. 이 소송이 이제 그 7월 2일 날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리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급등락을 하겠죠. 지금이 이제 아직 5월이니까 아직 시간 좀 남긴 했는데 그런 거를 좀 알고 이제 거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소송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미국에서는 이게 증권이지 이게 지금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둘이 소송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이 또 여러 가상화폐에 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시가총액 뭐 지금 현재 4위인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로 인해서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그 거래소나 비트맥스, 비트스탬프 뭐 이런 데서는 거래가 중단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거래가 중단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그 부분을 거래를 하실 때 좀 오늘도 지금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1,000억 개 중에 400억 개만 풀려 있고 언제 또 풀리면 또 급등락을 한다. 또 그런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도지코인이 보이는데 이게 네.
네.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자기가 자칭을 했죠. 도지 파더. 네, 앨런 머스크. 네. 네, SNL 쇼에 나가서 뭐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이거 도지코인이 진짜 앨런 머스크가 아빠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급등을 했다가 앨런 머스크 말 한마디에 급락을 하는데 네. 그 쇼에서 누가 나한테 이 도지코인이 사기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30%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지 파더가 SNL 쇼에 나간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잔뜩 줘놓고 약간 앨런 머스크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쇼에 나가서 도지코인 파더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해갖고 많이 사서 이제 거기서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막상 나가서는 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걸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약간 그런 사람 말 한마디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 이 도지코인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코인이 아니다. 그냥 이거를 약간 풍자해서 장난삼아 만든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약간 개인들이 약간 게임스탑처럼 약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여러 코인들 중에서도 조금 제일 위험하지 않나, 좀 등락이 심하고 좀 제일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제가 그냥 우연히 보다가 스텔라 루멘이라는 요 지금 코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리플에서 파생된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드포크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리플에서 이제 좀 복사해서 나온 이렇게 리플을 따라 리플의 추종 어떤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하자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오늘 많이 올라가길래 제가 그냥 눈에 보여서 이 스텔라 루멘이라는 가상화폐가 뭔지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언급만 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가상화폐 이 스텔라 루멘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는 그냥 뭐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긴 한데요. 이게 게임이다 게임. 그냥 지금 가상화폐는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처럼 투자, 뭐 장투,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상화폐로 나중에 뭐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리플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날짜나 이런 거 좀 잘 기억하시고 가상화폐는 분명히 가상화폐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비트코인 한번 그러니까 사고 한번 칠 것 같다.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투기 어떤 이런 게임의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심하자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회를 줄 거다. 좀 기다리면 이 게임, 이 상황 속에서 뭐 더 수익을 내려고 이제 무리하게 거래를 하기보다는 이더리움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다 같이 좀 기다리면서 보면서 제가 나중에 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되면 한번 또 언급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가상자산 중에 하나인 리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총 4위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이 걸려 있어서 7월에 결과가 나오니까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주말에 일론 머스크 언급으로 급락했던 도지코인도 조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가상화폐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도 미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 또 가상화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모두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네. 일단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모양이 굉장히 이쁘죠. 모양이 굉장히 이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벗겨내고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넘겼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윗꼬리만 남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선으로 한번 보시면 앞전 고점을 하루에 그냥 넘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1.63%나 급등을 하면서 지금 윗꼬리 부분 3,266을 찍고 내려왔는데 3,250까지 거의 올라왔거든요. 한 이 정도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흐름은 그냥 무서워하지 않을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근데 다만 요 차트의 모양을 보면서 계속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거래량이 지금 받쳐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고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소수의 어떤 그런 종목들로 큰 거래량 없이 좀 관망세와 같이 올라가는 거지 막 뭔가 이렇게 고점을 뚫어내면서 힘이 센 모양은 아니거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특징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적죠. 예, 거래량이 적고 앞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었는데 횡보할 때 거래량이 많았죠. 횡보할 때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거는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손바뀜이 크다라는 얘기고 그럼 누군가 이거를 넘기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위에서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다시 반등을 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간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신흥국 증시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두려움 들을 좀 시장에서 갖고 있어요. 오늘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개인들이 1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1조 1천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샀는데 이 외국인은 지금 선물을 계속 사고 있어요. 선물을 계속 사고 있고 이제 일별 동향을 좀 보면 지금 선물의 흐름을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선물 쪽을. 그러니까 선물은 향후에 주가는 갈 것 같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주가는 계속 간다라는 거에 배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이 좀 오랜만에 샀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누가 샀나를 한번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금융투자가 7,800억 원 정도를 샀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창구를 통해서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매매 주문을 넣는 건데 대부분 개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나 뭐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고는 있지만 사실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이 고가 권역에서 배팅을 하는 건 아니다. 그냥 금융투자는 좀 단기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던 돈이 또 빠져나가고 그렇게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팔았던 것 중에 일부를 좀 사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지수가 흐름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좀 약간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달러가 지금 1113원 좀 급락을 하고 나서 좀 양봉의 흐름을 보였다 윗꼬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달러 인덱스처럼 음봉으로 떡락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경계감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지표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 지금 2.6%죠. 2.6%. 이거 시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앨런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적정 인플레이션이 2%로 본다라고 했고 2%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걸 완전히 확인하고 나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2.6%예요. 그러니까 넘어섰죠. 넘어섰는데 단기간의 어떤 이슈고 이거는 이제 좀 지켜보겠다라고 한 거라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급락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국채금리 한번 보시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급락했어요.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예전에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갔잖아요. 채권이 막 가격이 하락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다시 그냥 시장이 안 좋아지나? 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는 남들이 다 주식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가질 때 나는 반대로 채권에 배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다시 아래꼬리를 땡기면서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긴 했고요. 빅스 지수를 보면 어제 그런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빅스가 급락을 했는데 다시 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서 상승을 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여기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옆으로 쉬거나 할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의 어떤 지금 실시간 상승을 보면 그냥 보합권이에요. 보합권이고 지금 크게 이렇게 뭐 상승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70조.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70조 대까지 지금 와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때 급락을 했던 거는 아마 SKIT 그 부분에 공모 때문에 돈이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그 정기적금이나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이제 BDI 지수 이게 BDI 지수가 경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데 물론 해운주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BDI 지수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BDI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에 있다.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테이퍼링은 미뤄졌다.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되고 테이퍼링이 하게 되면 어떻게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를 시장에서 이번에 한번 보여줬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나오는 어떤 지표들을 민감하게 보는 게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거였고 그런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발표가 나오기 전에 달러의 흐름이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알고 좀 시장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따라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건 지금 지수의 이제 앞으로의 어떤 지수의 큰 상승보다는 아마 종목별로 제자리에 좀 맞춰놓고 이런 부분들의 종목별의 흐름이 있을 거고요. 그런 종목별의 흐름을 올라간다고 따라가면 지수가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 물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물려있는 그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그 종목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을 하자. 이번에 많이 내렸던 종목들 보여줬던 거 좀 어느 정도 만회되면 좀 매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장이 내려올 때도 빠지지 않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 좀 교체하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화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양시장 모두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실하다. 아직까지 시장의 경계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종목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 네. SKIT 공모 청약에 큰 거래 대금이 쏠린 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바로 내일이 상장이거든요. 네.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따상 당연히 갈까요? 일단은 네. 종목의 흐름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분위기는 알 수 있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그 SKIT가 분리막이죠. 분리막. 지금 이게 LG화학이고요. LG화학 지금 반등권에 있는데 오늘 지수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시장에서. 에코프로 BM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SKC 이것도 이제 분리막이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일진 머트리얼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 그렇고요. 그러니까 상장된 그런 공모주의 경쟁률로 인한 이런 걸로 인해서 크게 어떤 급등을 하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거기가 고점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나면 차익 실현하고 이후 시장 흐름 보자. 그리고 어차피 뭐 그 공모한 부분들이 그렇게 큰 금액으로 많이 받지는 못하셨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익을 드리고 시작하면 좀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공모를 하게 되는 주식들이 이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좀 좌우가 되고 또 공모 신규 상장주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공모를 하기 전에 최대한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IPO를 하고 좀 흥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걸 끌어 모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좋아지기보다는 좀 당분간 좀 지체될 필요가 있다. 미리 다 땡겨서 다 재무제표를 만들어 놨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조금 찬찬히 지켜보자. 신규 상장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한참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좀 일단 좀 챙겨놓고 이후 상황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SKIT 내일 상장 예정인데요. 청약 당첨되신 분들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장이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추후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내일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